그 사람은 제 비밀번호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봄이 그렇게 비싸게 올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함은실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TV를 켜놓고 밥을 먹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밥은 뜨거운데 마음은 늘 식어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식탁 위에는 늘 젓가락 2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지만 그 젓가락만큼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게 제 마지막 대화 상대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봉사에 나갔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국을 뜨고 있는데 정갈한 셔츠에 베이지 카디건을 입은 남자 한 분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국물 많이 주세요. 손이 큰 사람이라서요. 그 한마디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박종호 씨, 72.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하셨고 말투가 참 점잖았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제게 다가오더니 그러시더군요. 지난주 봉사 때 이름표 달고 계셨죠? 함은실 이름이 참 고와요. 글자만 봐도 따뜻한 느낌이 들던데요. 이름을 예쁘다고 말해준 사람이 언제였던가요? 그 한마디에 오래 잠겨있던 마음이 살짝 녹았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마주쳤습니다.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그리고 어느 날은 커피 한 잔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은 늘 현금 지갑을 꺼내 쓰셨습니다. 카드는 싫어요. 돈은 손으로 직접 봐야 믿음이 갑니다. 그 말이 왠지 성실하게 들렸죠. 비가 오던 날, 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분이 제 우산을 덮어주셨습니다. 비는 금방 그치지만 길은 미끄럽습니다. 돌다리도 8번은 두드려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부터 났습니다. 다음 주 그분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종이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설탕 반 스푼 함은실. 지난번 제가 반 스푼만 넣는 걸 봤다네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퇴직 후 이야기, 혼자 사는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나이 들면 말할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더 귀하잖아요. 그분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차 한 잔 마시고 왔어요. 화내지 마요. 나 오늘 웃었어요. 며칠 뒤 종호 씨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엔 종합 비타민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은 제가 쓸게요. 시간은 은실 씨와 쓰고 싶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돈은 제가 쓸게요라는 그 문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문장이 될 줄은요. 그날 이후 식당에서 밥값을 제가 먼저 내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됐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다음엔 은실 씨가. 그렇게 서로 웃으며 더치페이를 하던 어느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혹시 이체 좀 도와주실래요? 폰으로 하는 게 영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눌러드렸죠. 그분이 제 손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은실 씨는 참 믿음직해요. 나중에 급할 땐 제 것도 해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믿는 사이인데요. 뭐가 비밀이겠어요? 그렇게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나이보다 외로움에 약하답니다. 그날에 저는 사랑을 믿었지만 통장은
아직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 사람과 나란히 걷던 날, 저는 처음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이 줄지 않더군요. 다만 더 조심스러워질 뿐이었죠. 박종우 씨와 저는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교회 봉사, 시장 장보기, 그리고 산책길. 그분은 시간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커피값은 늘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나는 신용카드보다 사람이 더 믿음이 가요. 그 말이 참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그 단단함이 제 마음을 붙잡았죠. 그날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뉴스 안 봤어요? 재혼 사기라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혜진아, 엄마 이번엔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어. 이 사람은 달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이 가. 그날 밤 남편의 유품이 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 반지, 그리고 결혼증명서 한 장. 손끝으로 이름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죠. 나도 이제 내 이름 옆에 누군가의 이름을 다시 써도 될까? 결국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작고 조용했습니다. 교회 식당 한 켠, 목사님과 친구 몇 명, 그리고 딸.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나 이제 외롭지 않으려는 거야. 저는 하얀 재킷을 입었고 그 사람은 회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건 우리 둘의 일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제 이름이 천천히 사라지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교회 근처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햇살이 잘 드는 오래된 단층 집이었죠. 부엌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아침 인사를 나눴습니다. 은실 씨, 이제 혼자 밥 먹을 일은 없겠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매달 넣을게요. 은실 씨 통장으로 보내드리면 그걸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참 믿음직스러워서 저는 주저없이 통장을 내밀었죠. 그럼 이걸로 하세요. 그분은 제 손을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통장이네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 경계가 사라진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요. 시간이 흐르며 생활은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엔 나란히 TV를 봤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꼼꼼했어요. 장 보러 가면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돈은 은실 씨가 챙겨요. 이제 우리 돈이잖아요.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렸지만 묘하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돈일까? 아니면 내 돈이 우리 돈이 된 걸까? 어느 날 마트에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그분이 미리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대신 할게요. 비밀번호는 0410이었죠? 저는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분은 웃으며 말했죠. 전에 이체 도와줄 때 누르시던 거 봤어요. 급할 땐 내가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꼼꼼하시네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새 통장 하나 만들죠. 이제 결혼했으니 공동 통장 하나 있어야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분의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군요. 두 분이 부부시죠? 공동명의 통장은 서로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믿는 사이입니다. 그때 직원이 제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 거래 내역은 꼭 확인하세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이 사람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새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박종호 하문실 공동명의. 글자가 가지런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 돈 걱정도 외로움도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요. 이제 진짜 안 외로울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밤 그 사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스친 화면 속 이름 PGH 투자조합. 저는 그냥 스팸 문자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바로 모든 게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6달. 아침엔 함께 밥을 먹고 밤엔 나란히 뉴스를 봤습니다. 겉으론 평화로웠지만 작은 이상 신호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가끔 울렸습니다. 출금 알림이라는 문자가 떴지만 그 사람은 말했어요. 생활비 내가 넣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문자 알림은 꺼두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믿음이 습관이 되면 확인은 게을러지니까요. 그날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최근 6개월 거래 내역 보시겠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전기자동이체 300만 원 PGH 투자조합. 이체 200만 원 PGH 투자조합. 현금 인출 150만 원 매월 반복. 한 달에 650만 원씩. 6개월 동안 3,9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요. 생활비는 120만 원이면 충분한데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이라 남편분도 출금 권한이 있으세요. 그 순간 귀 안에서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가 금 가는 듯한,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할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끝이 자꾸 땅속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실 씨, 오늘은 친구 만나서 늦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미역국 있어요. 종호, 미역국을 데우다 국물이 조금 흘렀는데 눈물이 같이 쏟아졌습니다. 미역국 때문이 아니라 숫자 때문이었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호 씨, 우리 통장 왜 돈이 없어졌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투자 돌리느라 잠깐 비어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추천한 조합이에요. 퇴직자들끼리 소액 투자하는 데라 안전합니다. 다음 달이면 수익 들어와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제가 오해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은실 씨, 표정이 왜 그래요? 은행에서 통장 봤어요. 6개월 동안 3,9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실 씨,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한 번만 믿어줘요. 우리 둘 다 편해지게 하려는 거예요. 큰 그림, 그 단어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큰 그림은커녕 지금 내 인생이 연필로 지워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장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지갑 속엔 급할 때 쓰세요라고 적힌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봉투. 그 안에는 5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내려놓고 종호 씨가 처음 건넸던 쪽지를 펼쳤습니다. 돈은 제가 쓸게요.
시간은 은실 씨와 쓰고 싶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 48,000원. 진짜였습니다. 앱을 껐다 켜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자 하나가 또 왔습니다. PGH 투자조합 금일 입금 지연 안내. 그 아래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추가 출자 시 우선 정산 예정. 추가 출자 시 우선 정산. 돈을 더 내면 먼저 돌려주겠다. 그 말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좀 바보 같아졌나 봐.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통장 사진 좀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자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건 투자 계약이 아니에요. 입금만 있고 약정이 없어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잠시 후 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두 단어가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같이 가요.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얼음 같았습니다. 그가 잠든 뒤 저는 불을 켜고 통장을 펴봤습니다. 사라진 숫자들 옆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통장은 확인으로 지켜진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의 돈을 내 눈으로 지키자. 새벽녘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 닫혔습니다. 테이블 위 그의 휴대폰이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잠금 화면에 잠깐 보인 문구. 조합 단톡방 계좌 변경 공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일 가게 될 곳엔 우리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봤습니다. 하문실, 이제 정신 차리자. 사랑은 가슴으로 하고 돈은 눈으로 해야 한다. 그날 아침 저는 종호 씨와 함께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오래된 상가 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 벽에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PGH 투자조합 퇴직자 자산관리센터. 유리문 안쪽으로 보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와 계산기, 커피잔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회사였어요. 그 사람이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보세요. 은실 씨, 제대로 된 회사죠? 괜히 걱정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한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박종호 대표 어딨어? 내 돈 5천이야. 직원이 그 남자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도 피해자예요. 자세한 건 경찰에 문의하세요.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피해자요? 제가 돌아보는 순간 직원 한 명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박종호 씨, 여기 대표예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표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떨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은실 씨, 이럴 줄 몰랐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나 믿어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그 다정한 미소가 이렇게 차가운 얼굴이 될 수도 있구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라면서요. 피해자는 무슨 피해자예요?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업이 잠시 꼬인 거예요. 곧
다 돌려줄게요. 그럼 지금 통장 내 돈은요? 은실 씨, 지금은 믿을 때예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믿을 때. 그 단어는 이제 제게 공포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졌고 집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장엔 셔츠 몇 벌, 제가 선물했던 회색 카디건만 걸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커피컵 하나, 컵 아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은실 씨, 미안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 거래는 당신이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믿었던 마음, 내가 내준 시간, 그 모든 게 조롱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수법이에요. 전형적인 퇴직자 투자 사기입니다. 그 말 한 줄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 설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사관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믿음이 깊은 분일수록 잘 속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위로였지만 가슴 속 어딘가는 더 아팠습니다. 믿음이 깊어서 속았다. 그게 위로가 아니라 고문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눈물보다 먼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이 들면 울힘보다 체념이 먼저 나오니까요. 며칠 뒤 딸 혜진이가 왔습니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그 사람 잡혔대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왜요? 끝나려면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하잖아. 그 말에 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는 엄마 이름으로 사세요. 그날 밤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그가 처음 줬던 종이컵을 올려놓았습니다. 설탕 반 스푼 함은실.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설탕 같아. 너무 많이 넣으면 금방 녹고 너무 적으면 쓰죠. 그리고 웃었습니다. 난 그걸 이제야 배웠네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한 계좌 중 일부에서 금액이 확인됐습니다. 피해금의 20% 정도는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건 제 마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숫자가 조금 늘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다가오면 나는 먼저 나를 믿겠다. 그리고 통장은 절대 함께 만들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 밥을 짓고 조용히 음악을 듣습니다. 외롭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야 진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사랑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지혜는 확인해서 자라납니다. 남은 돈은 48,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아직 나를 다시 세울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커튼을 활짝 열고 먼지 쌓인 창틀을 닦았습니다. 빛이 들어오자 제 얼굴에도 조금은 따뜻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래, 함은실, 오늘은 숫자부터 다시 보자. 식탁 위에 종이 3장을 펴놨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기록장. 큰 글씨로 적었죠. 생활비 180만 원, 비상금 20만 원, 저축 10만 원. 이건 돈의 계획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약속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공동명의 통장은 해지 신청을 넣었습니다. 대신 내 이름 하나만 적힌 통장 2개를 만들었어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하루 이체 한도를 낮추고 문자 알림을 전부 받기로 설정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림 오면 나한테도 캡처해서 보내요. 우리 둘이 같이 확인해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지키는 삶이 시작된 거니까요. 며칠 뒤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시니어 생활경제 교실 스마트폰 금융 안전 전단을 받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수업 첫날 강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돈은 절차로 지키세요. 그 말이 가슴을 쿵 하고 쳤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와 같은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그 순간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 봉투 3개, 식비, 공과금, 경조사비. 작은 글씨로 금액을 적고 날짜를 써 넣었습니다. 봉투 3개, 통장 2개. 숫자는 작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돈의 주인은 오직 나였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나도 배웠어요. 사랑보다 확인이 먼저래요. 그 말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시장파 한 단을 썰어 넣고 보글보글 끓는 냄비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슬픔을 소비하지 않겠다. 오늘을 사 먹겠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젠 배신이 아니라 내 손으로 다시 짓는 한 끼였으니까요. 며칠 후 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해냈다. 적금 3만 원이 찍힌 통장 캡처 옆에 하트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해냈어. 오늘 출금 영원 적금 1만 원. 딸이 박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100번만 더 하자. 100번이나? 응, 100번이면 습관이 되잖아. 그 말이 그렇게 예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버는 법보다 지키는 습관을 배우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질 무렵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허락 없는 손이 닿지 못하는 상. 그리고 작은 체크리스트 5줄을 적었습니다. 내 이름 통장만 쓴다. 하루 한 번 잔액 확인. 이체 전 소리 내어 읽기. 큰 돈은 혼자 결정하지 않기. 불편하면 아니오라고 말하기. 다 적고 나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간단한 5줄이 제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요즘 손주에게 간식 사주든 나 자신에게도 작은 선물을 줍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며 출금 4,500원 문자가 뜰 때마다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 숫자 속엔 제 이름이 있으니까요.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조용히 2 손을 포겠습니다. 하문실 잘했어. 오늘은 숫자를 지켰고 내일은 마음을 지킬 거야.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다시 올 수 있지만 내 이름의 통장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내 이름으로 지킨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알람보다 새소리에 먼저 눈을 뜹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면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나를 느낍니다. 부엌 창문을 열면 바람이 냄비 뚜껑을 살짝 흔듭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직도 따뜻하다는 신호 같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문실 씨. 예전엔 거울 속 제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머리를 빗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속지 말고 나한테 솔직하자. 그 말이 제 하루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메모장을 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손으로 만든 비누가 팔렸다. 내 하루가 내 뜻대로 흘렀다. 이젠 큰 행복보다 지켜낸 평범함이 행복이라는 걸 압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하루. 그게 이제 제 기준입니다. 점심쯤 친구 윤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실아, 이번 주 교회 바자회 같이 할래? 그럼 도와야지. 괜찮겠어? 사람들 많을 텐데. 괜찮아. 나 이제 숫자보다 표정을 먼저 보거든.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예전엔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웠는데, 이젠 사람 속에서 웃을 줄 알게 됐습니다. 바자회 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직접 만든 비누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향을 건넸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 비누향 참 좋네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제 손으로요. 제 인생도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향은 남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숨 쉬기 위해 만든 향기였다는 걸요. 바자회가 끝난 뒤 남은 비누 1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욕실 선반에 올려두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향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혜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사진 봤어요. 엄마 웃는 얼굴 너무 예뻐요. 혜진아, 이제 엄마가 엄마 같지?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젠 진짜 엄마야. 그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놓을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젊을 땐 늘 채우려 했고, 이젠 비워야 편하다는 걸 압니다. 그 빈자리로 새 바람이 들어오고 새 희망이 자리 잡습니다. 잠들기 전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나로 산다는 건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 것. 사랑받지 않아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됐어, 함은실. 오늘은 내가 내 편이야. 문득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잃었던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구나. 그 눈을 되찾았으니 이제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를 걸어가는 부부를 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서로의 통장보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과 확인의 균형으로 살겠다.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나를 흔들었고 상처는 나를 가르쳤고 지혜는 나를 지킨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